이 마을에는 어느 누구의 신부도 살아남지 못했다. 그러나 마침내 유경촌 주교님이 도착하셨다. 낡은 메르세데스 벤츠를 몰고 먼지 낀 길을 달리며 군데군데 벗겨진 차체와 매연을 토하는 배기구에도 불구하고 주교님은 조용히 찬미가를 흥얼거리셨다. 예수님 주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소서. 반쯤 열린 창문으로 따뜻한 바람이 스며들었다. 말라버린 풀과 붉은 흙냄새가 함께 밀려왔고 목에 땀이 맺힐 만큼 더웠지만 주교님의 미소는 흐트러지지 않았다. 목적지는 이곳 아길라리 성마리아 성당 새로운 사목이 시작될 자리였다. 마을에 관한 불길한 소문을 들었지만 주교님은 흔들림 없이 기도하며 하느님의 동행을 확신하셨다. 길모퉁이를 돌자 길을 가로막은 장애물이 보였다. 불에 탄 타이어와 잘린 나무들이 좁은 길을 막고 있었다. 주교님은 속도를 줄이고 엔진을 멈추셨다. 검은 사제복 자라기 바람에 흔들리는 가운데 잔해를 치우려 다가가던 순간 덤불에서 두 남자가 튀어나왔다. 한 명은 조잡한 산탄총, 다른 이는 녹슨 권총을 들고 있었다. 주교님은 성경을 가슴에 꼭 끌어안으셨다. 경고도 없이 방가쇠가 당겨졌다. 탕 또 탕 세 번째 발까지 울렸지만 총알과 산탄은 주교님 발치에 무력하게 떨어졌다. 그 순간 주교님의 음성이 연기와 소음을 뚫고 울려 퍼졌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두 남자의 눈은 공포로 커졌고 그들은 무기를 떨어뜨린 채 숲속으로 달아났다. 주교님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 조용히 속삭이셨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동을 걸어 성당을 향해 나아가셨다. 사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의로. 아길라리는 빈곤과 절망에 잠긴 곳이었다. 사람들은 오늘 먹을 것을 기약하지 못했고 맑은 물조차 매일 싸워 얻어야 했다. 집들은 흙벽과 낡은 블록으로 얼기설기 지어졌고 구멍난 녹슨 지붕은 비를 막아주지 못했다. 병이 들면 쉽게 목숨을 잃었고 부유한 집안은 없었다. 무엇보다도 이 마을에서는 누군가가 고향을 위해 성공을 가지고 돌아오려 하면 설명할 수 없는 불행이 들이닥쳤다. 마을은 끝없는 저주에 묶여있는 듯 했다. 마을 중앙에는 성마리아 성당이 있었다. 겉으론 희망의 요새처럼 보였지만 이곳마저 보이지 않는 어둠에 얽매여 있었다. 파견된 신부들은 환대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쓰러졌고 악몽과 괴이한 사고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하기도 했다. 소문은 속삭였다. 진짜 적은 외부가 아니라 성당을 좌지우지하는 일부 평의회 원로들이라고.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했다. 잘 차려입고 앞자리를 차지했으며 성경을 가슴에 안고 먼저 영성체를 받았다. 그러나 닫힌 문 뒤에서는 어두운 주술에 손을 대고 마을의 삶과 죽음을 좌지우지한다는 속셈을 품고 있었다. 그들의 수법은 교묘했다. 먼저는 신부에게 풍성한 음식을 보냈다. 그 음식엔 저주와 주문이 얽혀 있었다. 먹기만 하면 영적 방어가 무너졌다. 먹지 않으면 유혹을 보냈다. 실패하면 무장한 남자들을 보냈다. 그래서 아길라리에서 신부가 석 달을 넘기기 어려웠다. 그러나 유경촌 주교님은 달랐다. 환대를 정중히 받도에 나온 음식을 손대지 않으셨다. 다음 날 시장에서 토마토, 양파, 고추, 말린 생선을 사서 직접 조리해 드셨다. 원로들은 그제야
첫 계략이 실패했음을 깨달았다. 첫 주일 주교님은 삐걱대는 사다리를 올라 강론대에 섰다. 먼지가 쌓인 나무 의자들 금이간 창틀에 맺힌 거미줄 숨쉬기조차 조심스러운 공기. 주교님은 숨을 고르고 담대히 선포하셨다. 회개하십시오. 어둠을 버리고 진리 안에서 하느님만을 섬기십시오. 오늘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십시오. 사람들은 시선을 피했고 몇몇은 불안하게 문 쪽을 훔쳐보았다. 미사가 끝나자 대부분이 말없이 흩어졌지만 낡은 셔츠를 입은 남자 하나가 머뭇머뭇 다가왔다. 주교님, 오늘 말씀, 이 마을엔 그런 분이 필요합니다. 그의 이름은 나도 이어서 푸른 베일을 쓴 젊은 여인 카소가 다가와 자신은 성당을 꾸미는 단체에서 봉사한다고 소개했다. 주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람들에게 돌아오라 전합시다. 하느님의 영이 여기 계십니다. 다음 날부터 주교님과 나도 카소는 장터로 나가 복음을 전하고 찬미가를 불렀다. 시간이 흐르자 성당의 빈 의자들이 하나둘 채워졌다. 교리반 아이들이 돌아왔고 주일 찬양이 오래 잠들어 있던 벽을 다시 울렸다. 그러나 모두가 기뻐한 것은 아니었다. 앞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기도하는 체하던 원로들의 분노는 날로 깊어졌다. 그들은 비밀리에 카소를 불러 돈을 제안하며 유혹의 도구가 되어 주교님을 무너뜨리라 종용했다. 카소는 경악했으나 가난과 두려움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결국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주교님의 사제관 문을 두드렸다. 옷깃을 헐겁게 하며 가장된 순진함으로 다가왔지만 주교님은 이미 영 안에서 그 계략을 보셨다. 주교님은 성수를 들어 조용히 물었다. 왜 악에게 당신을 내주었습니까? 그 말에 카소는 무너져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주교님은 성수를 뿌리며 단호히 선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결박에서 풀려나라. 카소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눈물로 회개의 약속을 했다. 그 밤 주교님은 이상한 꿈을 보았다. 성당의 바닥이 갈라지고 거대한 검은 뱀들이 솟구쳐 나와 회중을 조여오았다. 원로들은 두려움 없이 서서 비인간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때 우레소리 같은 음성이 울렸다. 수구비로 가서 사흘을 단식하라. 내가 그들을 드러내리라. 주교님은 진땀에 젖어 깨어난 뒤 새벽녘 짐을 꾸려 수구비 수도원으로 향했다. 그리고 사흘 밤낮 물과 음식을 끊고 시편을 소리내어 낭송하며 기도했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마지막 밤 마음을 감싸는 고요 속에 또렷한 음성이 들려왔다.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일 성당은 소문을 듣고 모인 사람들로 가득 찼다. 누군가는 주교님이 도망갔다 했지만 주교님은 오래된 사제복을 걸치고 강단에 당당히 서 있었다. 오늘 하느님께서 이 마을을 괴롭힌 모든 주수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웅성거림이 일렁였다. 주교님은 제대를 향해 거룩히 성체를 들어 올리며 기도했다. 주님, 오늘 이 집에 남은 모든 악을 불로 드러내소서. 닫힌 창문 사이로 돌풍이 일었고 촛불은 흔들리며 몇 개는 꺼지고 몇 개는 비정상적으로 길게 타올랐다. 영성체 시간이 되자 언제나처럼 원로들이 맨 앞에 섰다. 마마 플로랑스, 마마 나르시스 알지 쿤데 오케케. 그들은 침착한 채했지만 주교님의 눈은 속을 꿰뚫었다. 그리스도의 몸, 주교님이 성체를 영하게 하자 잠시 뒤 일이 벌어졌다.
마마 플로랑스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불이야 우릴 태워. 나르시스는 가슴을 움켜쥐고 눈이 뒤집혔고 알지는 무릎을 꿇은 채 보이지 않는 불길에 내리꽂히듯 괴성을 질렀다. 쿤데는 몸부림치며 바닥을 구르고 오케케는 기둥을 붙잡고 휘청이며 고통에 울부짖었다. 회중은 혼란에 빠졌다. 주교님은 두 손을 들어 엄하게 외치셨다. 죄를 고백하고 자유로워지십시오. 체면은 산산이 부서졌고 원로들은 흐느끼며 토해냈다. 우리가 이 마을을 가난에 묶었습니다. 전임 신부들을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무장한 자들을 보냈습니다. 음식에 저주를 심었습니다. 젊은이들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진실이 쏟아지자 몇몇 남자들이 돌을 집어들었다. 그러나 주교님은 단호히 막으셨다. 멈추십시오. 우리 하느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진실로 회개하여 악을 버린다면 용서하실 것입니다. 원로들은 눈물과 먼지에 뒤섞인 몰골로 주술을 영원히 버리겠다고 약속했다. 그 순간 오랜 가뭄 끝에 마침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녹슨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는 메마른 땅의 먼지를 씻어내렸고 골목마다 작은 가을이 생겨났다. 장터에는 다시 물건이 돌아왔고 아이들은 진흙탕을 달리며 웃었다. 마을을 떠났던 이들이 소식을 듣고 되돌아왔다. 그리고 그 한복판 소박한 성당 제대 앞에서 유경촌 주교님은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손을 들어 올렸다. 모든 영광을 하느님께. 비가 첫 방울을 떨어뜨린 그날 이후 아길라리는 조용히 숨을 돌렸다. 먼지투성이 골목엔 작은 도랑이 생겼고 아이들은 맨발로 진흙을 튀기며 웃었다. 그러나 비가 씻어내지 못한 것이 있었다.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두려움과 수치, 그리고 서로를 의심하던 눈빛들이다. 유경촌 주교님은 다음날 새벽 제대 앞에서 혼자 오래 머물렀다. 촛불이 짧게 타오르다 잠깐씩 흔들릴 때마다 주교님은 묵묵히 십자성호를 그었다. 주님, 이 마을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소서. 그리고 성당 문을 열어두었다. 누구든 들어와 앉아 울 수 있고 침묵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도록 원로들은 공개적으로 자리를 내려놓겠다고 약속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지 않았다. 대신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기쁨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안도였다. 그날 오후 그들은 집안 구석에서 꺼낸 작은 상자들을 들고 왔다. 매듭이 촘촘한 끈 금속 부적 해묵은 병에 담긴 검은 가루. 주교님은 말없이 성수 그릇을 가져왔다. 우리는 과거를 증오로 불태우지 않습니다. 회개로 불사릅니다. 상자들은 마당 한가운데 놓인 쇠드럼통 속에서 조용히 잿빛으로 변했다. 사람들은 불꽃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대신 서로의 얼굴을 보았다. 눈을 피하지 않고 성당 지붕은 비가 오면 여지없이 새어 들어왔다. 나도는 청년들을 모아 녹슨 함석을 걷어냈다. 가소는 마당에서 큰 솥을 올려놓고 시장에서 직접 사온 채소로 죽을 끓였다. 여긴 뚜껑을 열어둘게요. 아무도 혼자 먹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손놀림만큼은 정확했다. 주교님은 그 옆에 작은 쪽지를 붙였다. 먹을 것을 나눌수록 마음의 틈은 메워집니다. 밤이 되면 성당은 성체조배로 밝았다. 사람들은 교대로 들어와 무릎을 꿇었다. 누군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누군가는
너무 많은 말을 쏟아냈다. 주교님은 그 뒤편 고해실에 앉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면 다음 사람을 부르지 않았다. 잠시 침묵을 건넸다. 상처는 말로만 봉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배웠기 때문이다. 가소는 낮에는 마당을 정리하고 밤에는 성가대석 끝에 앉아 조용히 악보를 넘겼다. 어느 날 미사 후 그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주교님, 저 때문에 사람들이 더 조심해요. 저를 곁에 두셔도 괜찮을까요? 주교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서 있는 자리는 벌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회개가 한 사람에게서 끝나면 다음 사람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말에 카소는 고개를 숙여 울었고 나도는 옆에서 말없이 어깨를 잡아주었다. 며칠 뒤 성당 뒤 창고를 정리하던 청년 하나가 낡은 서랍에서 봉투 뭉치를 발견했다. 오래전 성당 보수에 쓰라고 모금한 돈이었고 행방을 모른다던 그 금액이었다. 봉투에는 여러 송을 씨의 이름이 겹겹이 적혀 있었다. 누구의 것도 가볍지 않았다. 주교님은 봉투를 제대 앞에 올려놓고 사람들을 모았다. 이 돈을 누가 훔쳤는지 밝히려는 자 손을 드십시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주교님은 봉투를 열어 합계를 적은 뒤 회계표를 벽에 붙였다. 이제부터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여기에 기록합니다. 숨길 이유가 없는 공동체가 우리의 표어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한 숨소리들이 오갔다. 폭로보다 더 어려운 변화 생활의 투명함이 시작된 것이다. 원로였던 오케케는 며칠째 성당 마당을 쓸고 또 쓸었다. 누군가는 그가 보여주기라며 비웃었지만 주교님은 그에게 물통을 더 건넸다. 먼저 손을 더럽힌 사람이 마지막까지 손을 더럽혀야 합니다. 쓰레기는 끝까지 당신과 씨름할 테니까요. 오케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이고 쓸었다. 그의 손마디가 트고 피가 배어 나올 즈음 아이 하나가 다가와 물을 건넸다. 할아버지 쉬어요. 그날부터 아이들은 그를 할아버지라 불렀다. 마을의 외진 가장자리에는 오랫동안 버려진 집 한 채가 있었다. 밤마다 문지방에 그 이름이 남고 새벽이면 들개가 서성였다. 사람들은 그 집 앞을 돌아갔다. 주교님은 나도와 함께 그곳을 찾았다. 집 안은 텅 비어 있었지만 천장 석가래에 묶인 막근과 바닥에 뿌려진 흙가루가 남아 있었다. 주교님은 성호를 긋고 짧게 기도했다. 주님, 이 집을 부수기보다 이 집의 쓰임을 바꾸게 하소서. 그날 오후 청년들이 못과 망치를 들고 왔다. 버려진 집은 며칠 만에 마을 공부방으로 바뀌었다. 아이들은 한글과 셈을 배웠고 어른들은 장부 쓰는 법과 장터 가격을 비교하는 법을 익혔다. 가난을 부르는 무지는 주술만큼이나 집요하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되었다. 그러나 변화는 늘 방역을 몰고 온다. 어느 밤 성당 마당 한켠의 드럼통에서 홀연히 불꽃이 치솟았다. 남겨둔 잿더미에서 다시 불이 붙을 리 없었다. 나도와 경비를 서던 청년들이 물을 끼얹는 사이 주교님은 제의실에서 성수를 들고 나왔다. 주님, 이 불이 우리의 두려움을 태우고 우리의 믿음을 남기게 하소서. 불길은 생각보다 빨리 사그라들었다. 바람이 도왔다. 그리고 사람들의 손이 도왔다. 주일 강로는 짧아졌다. 주교님은 더 적게 말하고 더 오래 귀를 기울였다. 사람들은 겁내며 묻기 시작했다. 우리의 지난 행동은 법으로도 죄입니까? 누군가를 돌로 치려 했던 마음
어떻게 씻습니까? 주교님은 자주 고백성사와 배상을 함께 말했다. 하느님께 용서를 구하는 일과 이웃에게 갚는 일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당 옆 창고에는 배상 상자가 놓였다.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좋았다. 누군가는 그 안에 낡은 공구를, 누군가는 곡식한 돛박을, 누군가는 서툰 편지 한 장을 넣었다. 당신 집 울타리를 제가 다시 세우겠습니다. 같은 문장이 늘어났다. 카소는 성가대 연습이 끝나면 골목 가장 마지막 집을 찾아갔다. 그곳엔 아픈 아이가 있었다. 그녀는 약사가 아니었고 의사도 아니었다. 그저 아이의 손을 잡고 찬미가 한 구절을 낮게 불렀다. 다음 날 아이의 어머니가 성당 마당에서 그녀를 안았다. 어젯밤 처음으로 아이가 잠들었어요. 카소의 눈이 붉어졌다. 나도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말 대신 종소리가 울렸다. 성당 벽에 오래된 흔적을 덮는 하얀 페인트가 마지막 줄을 그릴 즈마을 입구에 흔들리는 나무 팻말도 새로 달렸다. 아길날이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곳. 사람들은 지나가며 살짝 손가락으로 그 글자를 짚었다. 지키겠다는 약속처럼 그날 밤 주교님은 방 안작은 책상에 앉아 교구로 편지를 썼다. 아길날이 본당 사목보고 라는 제목 아래 그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마지막 문장은 단 한 줄이었다. 이곳은 아직 상처투성이이나 희망이 환자처럼 천천히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봉하려는 순간 성당 종각 근처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멈췄다. 너무 가벼워 도둑의 발처럼 들리지도 너무 무거워 분노의 발처럼 들리지도 않는 소리. 주교님은 편지를 내려놓고 조용히 일어섰다. 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낯익은 음성이 떨렸다. 주교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둠과 빛 사이의 경계에서 제3부가 시작될 시간이었다. 주본 이야기는 신앙적 주제를 다룬 극적 구성의 허구입니다. 실제 인물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문틈에 서 있던 이는 나도였다. 비에 젖은 어깨를 털며 그가 낮게 말했다. 주교님. 원로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성당 뒤편 버려진 집으로요. 누군가 밤마다 거길 드나듭니다. 유경촌 주교님은 초를 끄지 않았다. 작은 불꽃이 방 안의 공기를 조용히 살렸다. 지금 갑시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들은 경비 서던 청년들과 카소를 불러 4사람을 더했다. 5은 말없이 검은 하늘 밑을 걸었다. 비가 그친 뒤에 냄새 젖은 흙 식은 재, 그리고 풀잎에 거친 숨과 밤 공기에 섞여 있었다. 버려진 집은 어두운 상자처럼 마을 외곽에 웅크리고 있었다. 낮 동안 공부방으로 바뀐 앞채가 아니라 뒷마당의 헛간이었다. 문고리엔 새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나도가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 꾸러미를 꺼내다가 멈췄다. 이건 우리 열쇠가 아닌데요. 주교님은 주위를 한 바퀴 훑어본 뒤 헛간 옆 흙바닥에 무릎을 굽혔다. 낮에는 보지 못했던 이상한 표식 막대로 그은 동그라미와 엇갈린 선이피에 반쯤 지워진 채 남아있었다. 문을 부수지 맙시다. 땅을 먼저 봅시다. 삽을 가져온 청년이 표식 가장자리부터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다. 젖은 흙이 몇 번 끊어지듯 떨어지더니 금세 낡은 항아리에 둥근 어깨가 드러났다. 항아리엔 붉은 끈이 2번 묶여 있었고
뚜껑 사이로 마른 흙가루가 새어나왔다. 숨을 고른 주교님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겁으로 이걸 열지 않습니다. 기도로 엽니다. 그는 십자성호를 그은 뒤 낮게 기도했다. 주님, 이 땅을 당신의 평화로 덮으소서. 우리가 증오로 손대지 않게 하소서. 끈을 풀자 안에는 작은 인형 몇 개의 머리카락을 감은 실뭉치 녹슨 동전 이름이 적힌 조각 종이들이 뒤섞여 있었다. 종이엔 희미하게 송을시가 남아있었다. 사제, 성당 아이들 같은 단어들이 얼룩 속에서 튀어나왔다. 카소의 손끝이 잠깐 떨렸다. 나도가 침을 삼켰다. 이걸 어떻게 하죠? 숨기지 않습니다. 주교님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아침에 모두 모읍시다. 밝은 자리에서 밝은 방식으로. 해가 오르자 성당 마당엔 사람들이 원을 그리며 섰다. 드럼통 옆에 항아리가 놓였고 그 앞에는 긴 탁자가 놓였다. 주교님은 먼저 항아리 속 물건 하나하나를 꺼내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감추지 않았다. 해명도 서두르지 않았다. 알아야 고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을 불태울 것입니다. 그러나 불은 처벌이 아니라 종지부여야 합니다. 어둠을 탓하는 데 멈추지 않고 다시는 이런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드럼통 안에 첫 불씨가 붙자 사람들이 돌아가며 작은 나무 조각을 던졌다. 카소가 마지막으로 종이 조각 하나를 들었다. 거기엔 또렷이 적혀 있었다. 두려움. 그녀는 천천히 종이를 불 위에 놓았다. 얇은 종이는 금세 말려들며 사라졌다. 그날 오후 주교님은 성당벽에 새 회계판을 달았다. 지난 며칠간의 수입과 지출이 줄 단위로 적혔다. 사람들이 모여 조용히 읽었다. 숫자가 투명해지자 사람들의 눈도 조금씩 투명해졌다. 다음 주부터는 누구든 이 판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 묻고 누구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첫 번째 계약입니다. 원로였던 오케케가 맨 앞줄에 서서 손을 들었다. 얼굴은 거칠었고 목소리는 작았다. 제 두 번째 계약을 제안합니다. 성당 뒤편 마당 매일 새벽 제가 쓸겠습니다. 제가 더럽힌 만큼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보여주기. 그러나 나도는 그쪽을 돌아보지 않고 삽을 오케케에게 건넸다. 같이 씁시다. 혼자 하면 오래 못합니다. 변화의 방역이 오기까지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 그 주 목요일 밤 성당 앞마당에 놓아둔 배상 상자가 사라졌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아이 하나가 손을 들었다. 어젯밤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상자를 들고 도망갔어요. 나무 사이로요. 추격은 하지 않았다. 대신 다음 날 주교님은 강론을 짧게 마치고 회중에게 3가지 제안을 내놨다. 밤 순례겁이 몰려오는 시간 함께 성가를 부르며 마을 경계까지 걸어 나갈 것, 빛에 대어 각 가정의 등잔 하나를 성당에 맡기고 어두운 집부터 나눠 켜줄 것, 마을의 장부 험담과 소문을 적는 종이를 없애고 감사와 사과만 적는 장부를 열 것. 사람들이 킥하고 웃었다. 감사 장부라니. 하지만 그날 밤 첫 장에 이런 문장이 적혔다. 오케케가 마당을 쓸 때 아이들이 물을 건넸다. 우리가 본 것 중 가장 힘센 장면이었다. 밤순례는 생각보다 멀리까지 갔다. 마을의 경계 사자바위라 불리는 둔덕까지. 바람은 차고 하늘은 맑았다. 사람들은 성가를 낮게 받았다. 카소의 목소리가 먼저 떨림을 멈추었다. 나도는 뒤에서 박자를 맞췄다.
유경촌 주교님은 바위 앞에서 한참을 침묵하다가 땅을 향해 짧게 기도했다. 이곳에 묶인 발걸음을 풀어주소서. 우리가 서로의 발목을 잡던 손을 거두게 하소서. 돌아오는 길숲 가장자리에서 인기척이 났다. 검은 그림자 하나가 나무 사이를 가르며 튀어나왔다. 몇몇이 비명을 삼켰지만 주교님은 발을 멈추지 않았다. 거기 멈추어라. 네가 가져간 상자는 우리 모두의 것이다. 혼자 지켜달라는 부탁이 아니라 함께 열어 달라는 청이었다. 그림자는 망설였다. 숨소리가 거칠었다. 마침내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상자를 들고 나왔다. 쿤데였다. 원로들 중 가장 눈이 흔들리던 이. 그는 상자를 조심스레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돌들이 먼저 날아올까 두려웠습니다. 주교님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더 이상 돌을 들지 않습니다. 대신 장부를 듭니다. 돌은 흉터를 남기지만 장부는 길을 남깁니다. 사람들은 상자를 둘러싸고 서서 그 안을 함께 확인했다. 곡식 낡은 공구 편지, 그리고 기부라 쓰인 헌금 봉투 몇 장. 주교님은 하나하나 세어 목록을 만들고 다시 회계판 옆에 붙였다. 숨김없이 그 주의 마지막 밤 성당 지붕 수리의 마무리를 하던 청년 하나가 지붕 끝에서 발을 헛디뎠다. 모두가 날카롭게 숨을 들이켰다. 그러나 아래에서 대기하던 사람들의 손이 그를 받았다. 우르르 동시에 붙든 손이었다. 누구도 늦지 않았다. 그 광경을 보던 오케케가 마당 한가운데서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주교님, 제게도 맡겨만 주신다면 마을 동쪽 가을에 다리를 놓겠습니다. 혼자서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실수의 무게만큼 목재를 나르겠습니다. 주교님은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우리는 벌로 일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위해 일합니다. 다리는 누구의 속죄물이 아니라 모두의 길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이번엔 조심스러운 안도가 아니었다. 짧고 또렷한 환호였다. 그 순간 종각 위로 새들이 날아올랐다. 어둠은 물러났다가 다시 깊어질 준비를 하는 듯했다. 어둠은 언제나 돌아오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기다리는 등이 많았고 함께 걷는 발걸음이 많았다. 그 밤 주교님은 짧은 보고서를 더했다.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있으나 우리는 그것을 돌로 던지지 않고 빛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 성당 앞길 끝에서 먼지가 일었다. 마을 바깥에서 온 트럭 2대가 서서히 멈췄다. 낯선 번호판, 낯선 얼굴들. 차문이 열리고 거칠게 깎인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떨어졌다. 우리는 공사를 맡으러 왔다. 원로님들께서 예전 약속 지금 이행하시라던데 나도의 눈이 주교님을 찾았다. 카소가 숨을 삼켰다. 오케케는 턱을 굳혔다. 유경촌 주교님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아길라리의 약속은 이제 빛 아래에서만 유효합니다. 어둠에서 한 거래는 오늘로 모두 무효입니다. 낯선 이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는 사이 종각의 종이 울렸다. 새벽 미사도 경보도 아닌 모임의 종. 사람들은 빛을 들고 모여들기 시작했다. 종이 3번 울리고 사람들이 등을 들고 모여들었다. 누군가는 기름 등잔을, 누군가는 휴대용 손전등을, 또 누군가는 마당에 불씨를 담은 등불을 들고 왔다. 빛이 모이자 어둠은 뒤로 물러섰다. 트럭 옆에 선 낯선 사내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다.
우리는 공사를 맡으러 왔다. 불에 그슬린 목소리의 사내가 계약서를 흔들었다. 예전 약속 오늘 이행한다. 대금도 선지급됐고 도장도 받았다. 유경촌 주교님은 사람들보다 반 걸음 앞에 섰다. 약속은 유효합니다. 단 빛 아래에서 체결된 약속만 유효합니다. 그 종이에 서명한 이와 날짜 목적 대가, 그리고 누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지 모두를 이 자리에서 읽읍시다. 사내가 비웃듯 종이를 턱하니 내밀었다. 주교님은 그것을 받아들고 성당 벽에 새로 단 회계판 옆 공동계약기라 적힌 널빤지에 고정했다. 빛이 글자를 훑었다. 성당 뒤뜰 및 마을 동쪽 가을변 목재, 벌채권 채취물 전량 반출 권리, 대가 원로 회의의 금전 봉투. 군청 직인이 아닌 엉성한 도장이 한쪽에 찍혀 있었다. 사람들이 술렁였다. 나도가 낮게 중얼거렸다. 가을변을 베어내면 장마에 다 쓸려가요. 카소는 입술을 깨물었다. 성당 뒤뜰은 공부방 창문이 내다보는 곳이에요. 주교님이 고개를 들었다. 아길라리의 땅과 물 아이들의 배움터와 공동의 길은 매매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 재산도 마을 공동의 자원도 오로지 공동선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그는 계약서 하단을 가리켰다. 여기에 군청 직인이 없습니다. 또한 회중의 동의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종이는 오늘로 무효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여기서 다시 빛 아래 새로 협상한다면 우리는 대화를 열 수 있습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 쓴 사내가 한 발 나섰다. 웃기지 마라. 우리는 일하러 왔다. 방해하면 불이익이 있을 거다. 손이 재킷 안쪽으로 스쳤다. 청년 몇이 흠칫 다가서자 주교님이 손을 들었다. 돌 대신 장부를 듭니다. 그 한마디에 웅성거림이 가라앉았다. 주교님이 사내들을 향해 천천히 말했다. 여러분이 진짜 일꾼이라면 계약은 여러분도 보호해야 합니다. 여기엔 여러분의 품삯을 보장하는 조항도 없습니다. 내일 일이 틀어지면 당신들은 누구에게 기댈 겁니까? 그때 트럭 운전석에서 젊은 기사가 머뭇거리며 내려왔다. 땀에 젖은 손이 바지 주머니를 뒤졌다. 그는 구겨진 종이 조각을 꺼내 주교님에게 건넸다. 저는 옆 마을에서 왔습니다. 저 비슷한 일을 받습니다. 선지급이란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흘러간 내역입니다. 종이 조각엔 이니셜과 금액이 적혀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원로들이 앉던 앞줄을 스쳤다. 오케케의 눈꺼풀이 떨렸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케케가 낮게 말했다. 제 이름의 머리글자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미 마당을 쓸고 있습니다. 오늘은 입을 씻겠습니다.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제 집 뒤에 숨겨둔 목재도 가을 다리에 내겠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나도가 삽자루를 높이 들었다. 오케케 혼자 못합니다. 같이 듭니다. 몇몇 청년도 손을 들었다. 카소가 성가대원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우리는 밥을 듭니다. 사내들은 쓴웃음을 지었다. 사장님께 보고하고 오겠다. 그들이 차로 향하려는 순간 주교님이 덧붙였다. 그 사장님께 전하십시오. 아길라리의 공사는 누군가의 주머니가 아니라 모두의 길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정당한 계약서와 군청 허가, 회중 공람 회계판 개시, 네 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한 삽도 뜨지 않습니다.
갖춰진다면 우리는 여러분을 동역자라 부를 겁니다. 사내들이 떠나고 마당에 남은 것은 빛과 사람뿐이었다. 그날 오후 성당 벽엔 공동계약 보드 밑에 4줄이 새겨졌다. 계약 전 회중 공람 48시간, 회계판 수입 지출 동시 개시, 자연 아이길 교통의 피해 금지 조항, 배상 유지 관리, 책임 명시. 사람들은 한 글자씩 손가락으로 짚어 읽었다. 숨길 이유가 없는 공동체. 말이 몸에 밴다. 다음날 새벽 가을 가장자리에 첫 기둥 자리가 파였다. 흙을 퍼내면 물이 밑에서 배어나왔다. 나도가 웃었다. 물이 우리를 밀어내는데 우리가 길을 내야 하네요. 오케케가 허리를 굽혔다. 그래서 다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서는 거요. 여자들은 큰 솥에 죽을 올렸다. 카소가 이름표를 쓴 국자를 나눠주었다. 한 국자 한 노래. 누군가가 장난처럼 말했고 정말로 한 국자마다 짧은 찬미가 한 구절이 흘렀다. 낮은 높아지는 노래는 곡괭이 소리와 섞여 길이 되었다. 전구 첫 가로재가 놓였다. 주교님이 못 하나를 쥐고 십자성호를 그었다. 주님, 이 다리는 속죄의 상징이 아니라 서로를 건너는 약속이 되게 하소서. 망치질이 울릴 때 하얀 새 한 마리가 물 위를 스쳤다가 나뭇가지에 앉았다. 아무도 기적이라 이름 붙이지 않았다. 다만 누구도 그 한순간을 잊지 않게 되었다. 해질녘 공동계약 보드 앞에 낯익은 그림자가 다시 섰다. 트럭에서 내린 젊은 기사가 모자를 벗었다. 사장님이 허가와 공람을 갖추라고 했습니다. 대신 우리가 공급할 목자에 당하는 원가로 하랍니다. 이전 약속은 없던 일로 사람들 사이에 낮은 환호가 번졌다. 주교님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은 오늘 이 마을의 첫 번째 외부 동역자입니다. 이름을 적읍시다. 빛 아래. 그의 이름이 보드에 쓰였다. 한 사람의 이름이 공동체의 문법이 되는 순간이었다. 밤, 마당의 불빛이 잦아들 무렵 군청 문서가 도착했다. 봉인 스티커가 붙은 흰 봉투. 나도가 조심스레 봉인을 뜯었다. 민원 접수 성당 마당에 소음 불법 집회 무허가 구조물 설치 의혹, 즉시 공사 중지 및 집회 금지 명령. 사람들의 어깨가 굳었다. 카소가 입술을 삼켰다. 우리가 시끄러웠나요? 오케케가 두 손을 비볐다. 또 뒤에서 주교님이 편지를 접어 가슴에 넣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빛 아래 준비한 것들은 빛으로 답합니다. 내일 군청에 갑시다. 회계판을 들고 공동계약 보드를 들고 아이들의 공책과 노래를 들고. 우리는 노래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하러 가는 겁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짧은 보고서를 덧붙였다. 오늘 계약이라는 말이 돌 대신 장부를 들게 했다. 다리는 아직 반쪽이지만 약속은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성당 처마 끝에 누군가 놓고 간 작은 꾸러미가 발견됐다. 낡은 천을 풀자 검은 흙가루와 매듭근 그리고 군청 도장 모양의 고무인이 들어있었다. 나도가 이를 악물었다. 우리를 무효로 만들려는 자가 우리의 유효를 따라 하기 시작했네요. 주교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거짓빛은 금방 탄 냄새가 납니다. 내일 군청에 이것도 가져갑시다. 누가 어둠을 만들고 누가 빛을 키우는지 공개합시다. 마당에 선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았다. 도망치지 않는 눈빛. 한 사람의 등을 다른 사람이 떠미는 대신 어깨를 내주는 표정. 밤바람이 자리를 정리했다. 남은 불씨를 모아 등불을 채웠다.
내일을 위한 조용한 준비였다. 제5부로 계속 주본 이야기는 신앙적 주제를 다룬 극적 구성의 허구입니다. 실제 인물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아침 종이 서너 번 울릴 즈음 사람들은 등을 들고 모였다. 누군가는 회계판을, 누군가는 공동계약 보드를, 아이들은 공책을 끌어안았다. 유경촌 주교님은 짧게 말했다. 우리는 노래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하러 갑니다. 행렬은 먼지 날리는 길을 따라 군청으로 향했다. 앞줄엔 나도와 청년들이, 중간엔 카소와 성가대 아이들이, 맨 뒤엔 오케케가 망치와 줄자를 들고 걸었다. 누군가 낮게 성가 한 구절을 시작했지만 곧 멈췄다. 오늘은 노래보다 문장이 필요했다. 군청 민원실의 공기는 종이와 스테이플러 냄새로 가득했다. 창구 너머 사람들이 낯선 무리를 힐끗거렸다. 주교님은 봉인된 공문을 내밀었다. 이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해 공개로 설명을 요청합니다. 여기 우리 회계판과 공동계약 보드, 그리고 어젯밤 발견한 물건이 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작은 꾸러미가 풀렸다. 검은 흙가루 매듭근, 그리고 군청 도장 모양의 고무인. 창구 직원의 눈이 커졌다. 나도가 차분히 덧붙였다. 이 인형 인잉, 이 어젯밤 마당 끝에서 발견됐습니다. 우리를 무효로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거짓 유효입니다. 잠시 뒤 회의실이 마련됐다. 형광등 아래 빛은 잔인할 만큼 솔직했다. 주무관 계장 과장이 차례로 들어왔다. 주교님은 벽에 보드를 걸었다. 계약 전 회중 공람 48시간, 회계판 수입 지출 동시 개시, 자연 나익길 피해 금지, 배상 유지 관리, 책임 명시. 그는 이어서 아이들의 공책을 펼쳤다. 다리의 강목길이, 소음 줄이는 시간표. 저녁기도 끝난 뒤 공사 금지 같은 삐뚤빼뚤한 글씨가 빛에 반짝였다. 과장이 천천히 물었다. 그 도장은 어디서? 오케케가 앞으로 나섰다. 저희 마당 끝에서요. 진짜 도장처럼 찍히더군요. 냄새는 금방 탄 고무 냄새였습니다. 카소가 고개를 들었다. 우리는 밝은 자리에서만 약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왔습니다. 서기가 확대경으로 인형을 비교했다. 종이 위의 붉은 태는 미세하게 깨져 있었고 회계 굵기가 일정하지 않았다. 주무관이 속삭였다. 정식 인형과 다릅니다. 과장이 고개를 들었다. 좋습니다. 우선 공사 중지 명령을 보류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아길라리 현장에서 공청회를 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민원과 허가 계약의 적법성을 빛 아래 전부 확인합시다. 사람들의 어깨가 내려앉았다. 누군가 아주 작은 숨을 토했다. 주교님은 짧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돌 대신 장부를 들고 기다리겠습니다. 토요일 군청 트럭과 순찰차가 성당 마당에 섰다. 공청회 현수막이 펄럭였다. 공사 중지 민원 청취 및 현장 확인. 사람들은 둥글게 앉았고 가운데엔 배상 상자와 공동계약 보드, 그리고 회계판이 나란히 섰다. 젊은 트럭 기사는 안전모를 쓰고 맨 앞줄에 앉았다. 그의 이름은 보드에 외부 동역자 1호로 이미 적혀 있었다. 첫 질문은 소음이었다. 가수가 시간표를 내밀었다. 아이들 낮잠 시간, 저녁기도 시간 공사 멈춥니다. 망치질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둘째 질문은 안전. 나도가 대답했다. 임시 난간을 먼저 세웠습니다.
아이들 통행 시간엔 줄을 쳐 통제하고 빛의 대여로 어두운 구간엔 등을 달았습니다. 셋째 질문은 돈. 주교님이 회계판을 가리켰다. 들어온 돈, 나간 돈 숨김없이 여기에 적습니다. 누구든 질문하십시오. 과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민원인 대표하실 말씀 앞줄 끝에서 한 남자가 일어섰다. 쿤대였다. 그는 한 손으로 모자를 움켜쥐고 입을 열었다. 제가 상자를 훔쳐 숲으로 갔습니다. 돌을 맞을까 두려워서요. 하지만 이들이 돌을 들지 않는 걸 보고 다시 가져왔습니다. 제 두려움이 민원의 절반이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우리가 어둠에서 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민원 취하합니다. 웅성거림 끝에 과장이 마이크를 정리했다. 아길라리 다리 공사는 다음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합니다. 1. 공사시간 준수티, 소음 안전 수칙 개시 3월 1회 회계판, 검토 공개 4, 자연 훼손 최소화 계획 제출. 군청은 분기마다 현장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멈췄다. 위조 도장 건은 군청 내부 감사에 회부합니다. 박수는 짧고 단단했다. 누군가 울었다. 아이들이 손뼉을 따라 치다가 서로를 보고 웃었다. 그날 오후 다리의 두 번째 가로재가 올려졌다. 망치질일이 리듬을 만들었다. 속죄가 아니라 약속. 누군가 중얼거렸고 곁에 사람이 따라 중얼거렸다. 돌 대신 장부. 해질 무렵 주교님은 제대 앞에서 짧은 보고서를 썼다. 거짓 도장은 빛에서 녹았다. 공사 중지란 단어는 조건부 허가로 바뀌었다. 다리는 강을 건너는 중, 사람들은 말의 강을 건너는 중. 그때 종각 위로 바람이 꺾였다. 멀리 상류에서 둔탁한 소리가 이어졌다. 바위를 굴리는 듯한 물밑에서 솟는 듯한 소리. 나도가 고개를 들었다. 주교님, 물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하늘은 아직 맑았다. 그러나 강은 하늘보다 먼저 소식을 들고 오는 법. 오케케가 줄자를 움켜쥐었다. 카소는 아이들을 안쪽으로 들였다. 젊은 기사가 안전모를 툭툭 두드렸다. 유경촌 주교님은 다리 기둥에 손을 얹고 낮게 기도했다. 주님 약속이 물의 신문을 견디게 하소서. 우리가 서로를 건너게 하소서. 강 저편 숲이 흔들렸다. 첫 물결이 어둠을 머리에 이고 달려왔다. 상류에서 들려오던 둔탁한 소리가 가까워졌다. 하늘은 아직 별을 품고 있었지만 강은 먼저 밤을 뒤집어쓰고 달려왔다. 물은 처음엔 눅진한 숨처럼 배어나오더니 곧장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잡아 끌었다. 유경촌 주교님은 종을 3번 울렸다. 사람들은 등불과 줄 모래주머니 망치를 들고 나왔다. 우리는 기도하고 움직입니다. 짧은 지시가 마당을 가로질렀다. 나도는 청년들을 둘로 나눴다. 한 조는 다리 기둥 보강, 다른 한 조는 집 중저지선 설치. 카소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성당 안 2층 합창 단석으로 올리고 큰 소태물을 올렸다. 오케케는 줄자를 목에 걸고 가을변에서 물길 읽기부터 시작했다. 여기 소디다오가 생깁니다. 오케케가 손가락으로 바닥을 짚었다. 발밑이 쑥 꺼졌다. 가장 먼저 끌어당길 곳. 쿤데가 뒤를 받으며 말끝을 맞췄다. 예전엔 눈이 흔들리던 그가 오늘은 물의 흐름을 따라 눈을 고정했다. 가로재 밑에 쐐기 2개 더. 그리고 상류 쪽에 빗장목 하나. 젊은 트럭 기사가
안전모를 툭툭 치며 뛰어왔다. 목재 더 실어 왔어요. 군청 조건표대로 원가. 그는 차에서 장도리와 강목을 던져주며 웃었다. 외부 동역자는 물때에도 동역자죠. 회계판은 성당 현관 위로 옮겨 걸렸다. 그 아래 칠판엔 세 줄이 그어졌다. 오늘의 임시 결의 소음 없음. 공사 허가 조건 준수. 긴급 배치. 아이 임산부 최우선 대피. 손전등 묶음. 빗줄 설치. 배상 상자 모래주머니 등화. 끈 구입에 우선 사용 사후 공개. 빗줄부터 카소가 외쳤다. 사람들은 집집의 등잔을 끈으로 이어 다리로 가는 길목에 매달았다. 어둠이 쫓아오다가 길게 이어진 불빛 앞에서 속도를 늦췄다. 바람이 등불을 흔들어도 줄은 흔들리면서 끊기지 않았다. 첫 번째 파고가 다리 기둥을 때렸다. 나무가 떨렸고 못은 짧게 비명을 질렀다. 나도가 망치를 들어 올렸다. 하나 둘 셋 망치질이 기도의 박처럼 이어졌다. 오케케는 허리를 굽혀 쐐기를 더 깊이 밀어 넣었다. 쿤데는 상류 쪽 모래주머니를 빗장처럼 엮었다. 돌 대신 장부를 든다더니 오늘은 장부 대신 쐐기네요. 그가 씁쓸히 웃자 주교님이 짧게 받았다. 장부는 기억을 세우고 쐐기는 지금을 씁니다. 갑자기 아이 울음소리가 바람 사이로 찢겨 들어왔다. 합창단석 한쪽 어린 남자아이 하나가 난간 사이를 빠져나와 계단 쪽으로 내려가려 했다. 물이 창문 아래까지 들이쳤다. 카소가 뛰어가 아이를 안았다. 아이의 발뒤꿈치에서 흙물이 떨어졌다. 괜찮아. 한 국자한 노래. 그녀는 아이를 안고 낮은 음으로 성가 한 구절을 흘렸다. 떨리던 아이의 어깨가 노래의 박에 맞춰 고르게 내려앉았다. 상류의 사자바위 쪽에서 검은 그림자가 움직였다. 굴삭기 소리도 사람 발소리도 아니었다. 숲이 스스로 몸을 바꾸는 듯한 소리. 오케케가 외쳤다. 물길이 오른쪽으로 붙습니다. 첫 기둥 밑이 파입니다. 첫 기둥의 밑동에서 흙이 휩쓸려 나갔다. 나무가 잠깐 허공에 발을 디딘 것처럼 떨었다. 젊은 기사가 지지각을 들고 달려왔다. 여기 이 각자의 물 먹기 전에 박아야 해요. 나도가 망치로 각재 끝을 때리고 쿤데가 반대편에서 끈으로 묶었다. 오케케는 발로 모래주머니 2개를 밀어 넣었다. 하나 둘 지금. 물은 그 순간에도 말을 멈추지 않았다. 소리로 밀고 냄새로 경고하고 거품으로 길을 그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손으로 대답했다. 붙잡고 받고 엮고 나르고. 10여 분이 1시간 같았다. 1시간이 하루 같았다. 깊은 밤 파고가 가장 높아졌을 때 주교님이 조용히 십자성호를 그었다. 기도는 길지 않았다. 주님 약속이 테스트를 받는 밤입니다. 약속을 통과하게 하소서. 그는 말 대신 망치를 들었다. 주교님의 손은 서툴지 않았다. 못이 나무에 잠길 때마다 그의 손등에 물빛이 번졌다. 성가대가 창문가에서 낮게 주님의 기도를 속삭였다. 노래는 외치지 않았으나 버텼다. 그때였다. 상류에서 낮고 큰 퍽소리가 들렸다. 사자바위 아래 오래된 흙둑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며 물길이 2갈래로 갈라졌다. 사람들은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누군가 기적이라 속삭였지만 주교님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오늘 쌓은 건 사람의 제방입니다. 자연이 길을 바꾼 건 우리가 물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그 말을 받아 적었다.
내일의 회계판 곁에 붙을 문장으로 새벽 가까워 물이 한 뼘 내려앉았다. 합창단석에서 아이들이 졸았다. 카소는 마지막 국자를 비우고 주전자를 눌러 식힌 뒤 작은 쪽지를 꺼내 성당 기둥에 붙였다. 우리는 더 이상 누가 잘못했나를 묻지 않고 누가 붙잡았나를 기록합니다. 바로 그때 다리 밑에서 램프 불빛이 깜박였다. 쿤데가 허리까지 물속에 들어가 무언가를 끌어올렸다. 흙과 물풀 사이에서 드러난 것은 밤새 물살에 떠내려온 항아리 하나였다. 익숙한 모양, 붉은 끈, 젖은 종이 조각. 나도가 항아리 위 흙을 닦아냈다. 종이에는 제대로 읽히는 두 글자가 있었다. 길. 다리 사람들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오케케가 이를 악물었다. 어둠은 물을 타는군요. 주교님은 항아리를 들고 마당 드럼통 앞으로 왔다. 모두가 돌아섰다. 우리는 밤에 숨기지 않습니다. 아침에 공개합니다. 그는 항아리를 드럼통 가로대에 올려두고 해가 오르길 기다렸다. 누구도 불을 먼저 붙이지 않았다. 기다림 또한 행동이었다. 동이틀 무렵 군청 과장과 직원들이 장화를 신고 마당에 들어섰다. 밤새 연락을 받은 듯 했다. 과장이 드럼통 옆 항아리를 보고 말했다. 현장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빛 아래에서 주교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어둠의 증거는, 불빛의 증거는 기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항아리는 공개적으로 열렸다. 안에는 젖은 흙가루 인형 줄에 감긴 머리카락, 그리고 위조 도장의 또 다른 인형. 과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두 건의 위조. 하나는 공문서, 하나는 공동의 길. 그는 서류 가방을 닫으며 말했다. 이 사건은 군청 감사와 경찰에 동시에 넘기겠습니다. 다리 공사는 지금 본대로 계획대로 계속하십시오. 박수가 터지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이 일로 돌아섰다. 다리 위 아직 젖은 가로재가 새 못을 기다리고 있었다. 젊은 기사가 손에 침을 묻히고 못을 짚더니 주교님을 힐끗 쳐다보며 웃었다. 주교님, 오늘은 제가 박습니다. 주교님이 장도리를 건넸다. 좋습니다. 오늘의 첫 소리를 시작하세요. 망치가 나무를 두드렸다. 탕. 소리는 짧고 명확했다. 뒤이어 수십 개의 탕이 합창처럼 이어졌다. 낮은 강물 소리와 겹쳐 새로운 리듬이 마을을 통과했다. 정오 무렵 다리의 반쪽이 사람의 발을 받았다. 아이들이 첫걸음을 내딛기 전 나도가 끈을 쳐서 안전선을 만들었다. 카소가 종이와 펜을 들고 다리 기둥에 새 표지를 붙였다. 이 다리는 누구의 속죄물이 아닙니다. 모두의 약속입니다. 오케케는 한쪽에 물러서서 손등의 흙을 훔쳤다. 그의 손마디는 밤새 부어 올랐지만 눈빛은 가벼웠다. 쿤데가 옆에서 말했다. 돌 대신 장부. 오늘은 장부 대신 쐐기. 내일은 주교님이 뒤를 이었다. 쐐기 대신 사람. 세 사람은 동시에 웃었다. 웃음이 어색하지 않았다. 그날 해질 무렵 회계판 아래에 새 보고가 붙었다. 물의 신문을 통과했다. 항아리는 불로 위조는 기록으로. 다리는 아직 반쪽, 그러나 사람들 안에서는 먼저 완성됐다. 그때 성당 담장 너머에서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한 사내가 모자를 구겨쥔 채 담장 위로 얼굴을 겨우 내밀었다. 나는 위조 도장의 제작자를 압니다. 사람들이 돌아섰다. 그의 옆에서 조금 더 작은 그림자가 모자를 함께 쥐고 떨고 있었다. 그리고 그걸 시킨 이도
등불이 동시에 흔들렸다. 바람 때문만은 아니었다. 주교님은 천천히 손짓했다. 내려오십시오. 돌은 들지 않을 겁니다. 장부를 엽니다. 사내의 발이 담장을 넘는 동안 종각에서 저녁종이 울렸다. 오늘도 내일도 빛 아래에서 담장을 넘어온 사내는 모자를 구겨 쥔 채였다. 옆에 작은 그림자는 그와 닮은 눈을 가졌다. 주교님, 저는 시장통에서 고무인을 파던 사람입니다. 저 도장을 찍게 만든 사람을 압니다. 아니, 제가 만들었습니다. 작은 그림자가 용기를 내어 덧붙였다. 아버지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유경촌 주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등을 비켜주었다. 여긴 돌 대신 장부를 펴는 자리입니다. 밤이지만 빛 아래에서 말합시다. 사람들이 둥글게 앉았다. 회계판과 공동계약 보드 옆에 낡은 공책 한 권이 펼쳐졌다. 사내가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붉은 잉크로 찍힌 인형 연습 주문 날짜, 그리고 이니셜 AJ. 공사 중지 도장을 똑같이 만들자고 한 사람의 머리 글자입니다. 대금은 숲길에서 봉투로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한 일을 기록했습니다. 숨기면 더 깊어지니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다. 앞자리 끝 한동안 모습을 감추었던 알지가 천천히 일어섰다. 어깨가 무너진 듯 처져 있었고 손마디엔 밤비 냄새가 묻어 있었다. 맞습니다. 제가 시켰습니다. 숨이 한 번에 빨려 들어갔다. 알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었다. 우리가 빛 아래로 끌려 나오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거짓 유효를 만들려 했습니다. 제 이름의 머리 글자가 거기에 있습니다. 정적이 길었다. 나도가 손을 들어 올렸다. 우리는 돌을 들지 않기로 이미 배웠습니다. 그 대신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주교님이 짧게 답했다. 배상과 책임을 듭니다. 그리고 기록을 듭니다. 그날 밤 즉석 진술회가 열렸다. 경찰과 군청 과장은 현장을 촬영했고 사내의 공책은 증거 봉투에 들어갔다. 그러나 먼저 공동체의 빛 아래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위조 지시, AJRG, 사실 인정, 위조 실행 시장, 고무인상, 사실 인정 전액 환수 및 동행 진술 동의, 목적 공사 중지 및 공동계약 무력화 시도, 배상1 위조 관련 대금, 전액 배상 상자, 환수, 두 다리 공사 안전 관리 인력으로 무보수 봉사 60일 3, 주일마다 공개 사과 및 회계판 협조, 보호 위협 보복 금지 익명, 증언자 신변 보호, 알지는 펜끝을 오래 붙들다가 결국 사인했다. 잉크가 번지지 않았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오케케가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우리는 쓰레기를 끝까지 쓸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너와 내가 안전 라인을 같이 칠 겁니다. 알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옆에서 카소가 살짝 숨을 내쉬었다. 작은 그림자 도장장이의 아들이 주머니에서 깨끗한 지우개를 꺼내 회계판 모서리를 닦았다. 더럽힌 손이 닦으면 더 잘 닦인대요. 누군가 웃었고 그 웃음은 오래 머물렀다. 새벽물은 한 뼘 더 빠졌다. 사람들은 다시 일로 흩어졌다. 다리는 둘째 날의 못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군청 과장이 공문을 들고 다가왔다. 위조건은 수사로 넘깁니다. 다리 공사는 조건부 허가 유지, 그리고 오늘 현장 안전 수칙을 군청 게시판에도 올리겠습니다. 시민이 지킬 수 있는 규칙은 공권력의 언어이기도 하니까요.
주교님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빛 아래의 언어가 우리 모두의 언어가 되길 바랍니다. 그날 낯다리 난간에 새 표지가 붙었다. 돌 대신 장부, 두려움 대신 설명, 벌 대신 배상, 혼자 대신 함께. 아이들이 소리내어 읽었다. 글자가 소리가 되자 말이 길을 배웠다. 말이 길이 되자 사람은 서로를 건너기 시작했다. 점심 무렵 마을 가장자리로 낯선 자동차가 들어왔다. 차 문이 열리자 깔끔한 회색 정장이 내렸다. 시사회과 직원들이었다. 앞에 선 여직원이 자신을 소개했다. 공동체 배상 프로그램 회복적 약속제를 시범 운영합니다. 아길라리에서 시작해도 될까요?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보았다. 나도가 먼저 손을 들었다. 우리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다리와 장부 그리고 배상 상자가 우리의 교과서입니다. 여직원이 미소 지었다. 좋습니다. 오늘부터 공식이 됐습니다. 그녀는 플립 차트를 펼쳐 4줄을 적었다. 피해 목록, 공개 기록, 가해자 노동, 금전 배상 설계 공동체 합의, 배상 이행, 매주 점검 회계판 연동, 종료 선언 피해자, 공동체 공동 서명. 알지는 조용히 손을 들었다. 제게 가장 무거운 일을 주십시오. 나는 가벼운 일에 익숙합니다. 오케케가 고개를 저었다. 무게는 공평해야 버팁니다. 우리는 한쪽만 무겁게 하지 않습니다. 주교님이 덧붙였다. 배상은 벌이 아니라 관계 수복입니다. 다리가 그걸 증명할 겁니다. 해질녘 다리에 3번째 가로재가 올려졌다. 젊은 기사가 망치를 든 손으로 짧게 외쳤다. 하나 둘 셋 약속탕. 소리가 강과 겹쳐 마을을 통과했다. 그때 성당 마당 끝 드럼통 옆에서 낯익은 2 실루엣이 망설였다. 마마 플로랑스와 마마 나르시스였다. 2 사람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다. 주교님, 이것은 우리가 숨겼던 헌금 봉투들입니다. 가져오려 여러 밤을 돌았습니다. 용서는 여기서 시작될까요? 아니면 더 멀리 있나요? 주교님은 상자 뚜껑을 열지 않은 채 고개를 저었다. 용서는 여기서 시작하고 멀리까지 가야 합니다. 오늘은 시작을 씁시다. 내일은 멀리를 씁시다. 상자는 곧바로 회계판 옆 수입란에 기록되었고 봉투마다 봉인 스티커가 붙었다. 사람들은 박수 대신 서명을 했다. 이름이 늘어날수록 마을의 어깨가 가벼워졌다. 밤이 찾아오자 카소는 합창단석에서 아이들과 작은 연습을 했다. 다리 개통을 위한 첫 노래였다. 공명은 간단했다. 모두의 길 나도는 마당 가장자리에서 등불을 점검했다. 빗줄의 매듭이 느슨해진 곳을 다시 묶었다. 알지는 안전 라인을 따라 반사띠를 붙였다. 붙일 때마다 그는 작은 소리로 같은 말을 반복했다. 숨김없이, 숨김없이. 그때 사자바위 쪽 숲에서 낮게 엔진음이 울렸다. 군청 과장이 얼굴을 굳혔다. 허가받지 않은 자재차가 접근합니다. 젊은 기사가 손전등을 머리 위로 흔들었다. 정차 신호빛이 소나무 사이를 가로질러 깜박였다. 그러나 엔진음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가까워졌다. 빗줄 앞으로 주교님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렀다. 사람들은 동시에 움직였다. 등불이 한 줄로 다시 2 줄로 격자를 이루었다. 쿤데와 오케케는 다리 입구에 가로목을 걸었다. 나도와 청년들은 공동계약 보드를 앞으로 끌어냈다. 빈 목재 문장 3겹의 막이 길 위에 섰다. 차가숲
가장자리에서 급히 멈췄다. 헤드라이트가 꺼지고 한 사내가 운전석 창을 반쯤 내렸다. 서슬이 도는 목소리. 비키시지. 오늘 밤에 끝내라 하셨다. 주교님이 한 걸음 나섰다. 아길라리에서는 밤에 계약을 끝내지 않습니다. 계약은 날이 밝은 뒤 빛 아래에서만 끝납니다. 사내가 코웃음을 쳤다. 그리고 누가 너희에게 권한을 줬지? 군청 과장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시와 군이 함께 줬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줬습니다. 사내가 욕설을 삼키며 문을 세게 닫았다. 뒤에서 또 다른 문이 열렸다. 낮은 목소리 하나가 밤을 가르며 떨어졌다. 우리를 보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싶다면 내일 아침 공청회에 모여라. 난 나올 것이다. 문이 다시 닫히고 엔진이 물러갔다. 숲은 금세 제 목소리로 돌아왔다. 매미와 바람 그리고 멀리서 다리 위 못소리 여운 사람들은 한참을 서 있었다. 누구도 환호하지 않았다. 대신 등불의 매듭을 한 번 더 당겼다. 주교님이 조용히 말했다. 내일 우리는 노래하러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증언하러 갑니다. 돌 대신 장부 대신 사람. 빛이 충분합니다. 그 밤 회계판 아래 새 문장이 붙었다. 어둠은 항상 오지만 우리는 이미 키울 등을 배웠다. 그리고 종각에서 3번 종이 울렸다. 다리 위에 퍼진 못소리와 겹쳐 내일의 합창을 예고했다. 제8부로 계속 주본 이야기는 신앙적 주제를 다룬 극적 구성의 허구입니다. 실제 인물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아침 안개가 가을 위를 얇게 덮고 있을 때 성당 마당에 공청회 준비가 갖춰졌다. 회계판 공동계약보드, 배상 상자 안전 수칙, 그리고 아이들의 공채까지 어젯밤 못소리의 여운이 아직 공기 속에 남아 있었다. 종이 3번 울렸다. 사람들은 빛을 들고 원을 이루었다. 숲 가장자리에서 어젯밤의 자재차가 모습을 드러냈다. 운전석에서 내려선 사내가 모자를 벗었다. 뒤이어 2명이 더 내렸다. 그중 한 사람이 한 손에 낡은 서류철을 든 채 앞으로 나왔다. 우리를 보낸 사람의 이름을 밝히러 왔습니다. 밤엔 말하지 않기로 했죠. 빛 아래에서만. 군청 과장이 걸음을 옮겼다. 기록 담당이 카메라를 켰다. 유경촌 주교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여긴 돌 대신 장부를 펴는 자리입니다. 서류를 여십시오. 서류철에는 입금 내역 통화, 기록 메신저 캡처가 차례로 끼워져 있었다. 대금은 선지급이란 이름으로 흘렀고 수신제 이니셜과 별칭이 적혀 있었다. AJ 어젯밤 이미 진술한 알지의 머리글자. 그 아래 또 다른 표기가 있었다. MF 장내가 웅성였다. 앞줄에 앉아있던 마마 플로랑스가 천천히 일어섰다. 예, 제 이름의 머리글자입니다. 나는 헌금 봉투를 숨겼고 계약을 어둠으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어젯밤 상자를 돌려드린 건 늦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오늘 배상을 적어 주십시오. 돈만으론 모자랄 겁니다. 군청 과장이 마이크를 정리했다. 위조 뇌물 혐의는 수사 절차를 밟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회복적 약속제 기록 또한 병행해 보겠습니다. 법은 법대로, 공동체 약속은 공동체대로. 주교님이 공동계약 보드 아래에 빈 종이를 붙였다. 글씨가 또렷했다. 피해공개공사, 지연공동자원, 치매 신뢰 훼손, 배상 설계, 1은닉 헌금 전액 환수 및 용도 공개. 이 달이 완공까지 급식 청소 안전,
라인 무보수 봉사 3. 매주 주일 회계판 옆 공개 사과, 진척 보고, 보호 조치, 보복 금지 익명, 제보자 보호, 종료 선언 달의, 개통일 피해자 공동체, 공동 서명, 마마 플로랑스와 알지가 차례로 서명했다. 잉크는 번지지 않았다. 마마 나르시스가 마지막 줄에 덧붙였다. 나는 말로 상처를 키웠습니다. 오늘부턴 감사사과 장부의 첫 줄을 제가 쓰겠습니다. 젊은 자재차 기사가 안전모를 벗고 앞줄에 섰다. 우리는 외부 동역자로서 원가 공급 안전 준수 공람 협조 3가지를 약속합니다. 보드에 그의 이름 아래 외부 동역자 2번 3호가 연달아 적혔다. 낯선 이름들이 마을의 문법을 배웠다. 전고가 가까워지자 다리는 마지막 가로제를 기다렸다.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 망치 국자 줄자 펜로 흩어졌다. 나도가 망치 머리를 닦으며 웃었다. 오늘은 손이 파도보다 빠릅니다. 오케케가 줄자를 튕겼다. 파도가 오면 서로 기대면 됩니다. 마지막 가로제가 들어올려졌을 때 유경촌 주교님이 십자성호를 그었다. 주님, 이 다리가 속죄의 상징이 아니라 서로를 건너는 약속이 되게 하소서. 탕, 첫 못소리. 이어서 수십 개의 못소리가 합창처럼 퍼졌다. 카소와 아이들이 합창 단석에서 준비한 노래를 시작했다. 공명은 단순했다. 모두의 길. 돌 대신 장부 두려움 대신 설명 벌 대신 배상 혼자 대신 함께. 노래가 강을 건넜다. 바람이 후렴을 되돌려 주었다. 사람들의 입술이 같은 자음에서 만나고 같은 모음으로 풀렸다. 군청 과장이 마이크를 들었다. 이로써 아길라리 다리 공사를 준공합니다. 허가 조건은 계속 유효하며 회계판 공개 점검은 매월 둘째 주 진행합니다. 박수는 길지 않았지만 깊었다. 아이들이 난간을 따라 늘어선 반사띠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빛이 점점이 번져갔다. 주교님이 다리의 한가운데서 손을 들었다. 첫걸음은 가장 가벼운 발이 내디뎌야 합니다. 어젯밤 카소의 품에 안겨 울던 그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왔다. 모두가 숨을 고르는 사이 아이의 발 뒤꿈치가 새 나무 위에 톡 하고 내려앉았다. 이어 엄마의 발 그리고 마을의 발이 뒤따랐다. 강은 그 발걸음을 흘려보냈다. 이번엔 무너지지 않고 다리를 건너 돌아오는 길 나도와 쿤데 오케케 알지가 한 곳에 섰다. 서로의 손등에 박힌 못가루와 물자국이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다. 알지가 작게 말했다. 나는 오늘 가벼운 일만 하겠다고 청하지 않겠습니다. 오케케가 웃었다. 무게는 공평해야 버팁니다. 내일은 네가 첫 망치. 마마 플로랑스가 배상 상자 옆에서 주걱을 들었다. 오늘 밥은 배상밥입니다. 갚는 밥 나누는 밥. 사람들이 웃으며 줄을 섰다. 국자마다 짧은 찬미가 한 구절. 그 사이사이에 아이들 웃음이 흘렀다. 해질녘 회계판 아래 마지막 보고가 붙었다. 어둠의 도장은 수사로, 어둠의 거래는 배상으로, 어둠의 두려움은 설명으로 옮겨졌다. 다리는 완성되었다. 그러나 진짜 다리는 서로의 말과 손 사이에 먼저 놓였다. 주교님은 책상에 앉아 교구로 편지 한 장을 썼다. 제목은 간단했다. 아길라리 본당 사목 최종 보고. 마지막 문장은 한 줄이었다. 여기 상처가 낫는 속도는 느리지만 빛이 걷는 속도는 결코 느리지 않습니다.
편지를 봉하려는 순간 종각에서 저녁종이 울렸다. 3번 그리고 한 번 더. 사람들은 소리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누군가가 다리 난간에 새 표지를 나사로 고정했다. 이 다리는 누구의 속죄물이 아니라 모두의 약속입니다. 빛 아래에서 시작해 빛 아래에서만 끝납니다. 강물은 그 글자를 비추며 흘렀다. 밤이 오고 있었다. 그러나 마을은 이미 등을 키우는 법을 배웠다. 등불은 줄로, 줄은 길로, 길은 사람으로 이어졌다.